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였다라는 얘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증시는 뒤로 하고요. 이제 3월 증시에 대한 전망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주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한번 꼽았었는데 후속 수혜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합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사이, 2주 사이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인플레 지표가 특히나 1월 PCE 물가지수죠.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시장의 공포가 좀 커졌습니다. 연초 랠리는 조금 지나갔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 3월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PC 개인 소비 지출 지금 다 세 개가 다 1월에 나왔던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트렌드가 하나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가 다시 지금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쇄작용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지난 2022년을 보자면 주식시장의 약세가 달러의 강세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자본시장이 좀 독특한 흔적을 이제 남겼는데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2022년 같은 경우는 주식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채권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유일하게 이제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자산군이 미국 달러였습니다. 이제 한국 원화도 지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달러 강세 추세는 원화에서만 한정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 통화들 유로라든지 엔이라든지 캐나다 달러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에 모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식 채권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상승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달러 차트를 잘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락을 달러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2월부터는 그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하락과 같이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려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발표로 인해 좀 더 매파적인 연준의 정책이 기대되는 상황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밤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보더라도 월스트리트, 이제 월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일반 기업체들에서도 지금 예상하는 게 향후 12에서 18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약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지지선인 S&P 500 4,000선이 지금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일부 지금 반등을 하면서 4,000선 상방 회복을 노려봤지만 여전히 지금 4,000선 하단에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보다는 악재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확실히 좀 급격하게 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랠리에 그때 긍정적인 이슈들을 기억한다면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을 모아서 다 증시가 좀 새겨듣고 있는 듯한 오히려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도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금리 인하까지는 올해 안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다고 가정을 해도 이제는 금리 인상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3월 빅스텝 다시 한번 50bp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빅스텝 인상 가능성 크게 보시나요? 빅스텝 인상 가능성 아직 크게는 보진 않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 주셨던 개인 소비 지출, PC 같은 경우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1월에 헤드라인 PC가 작년 12월 대비 거의 3배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연준이 정책금리 결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PC,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물가는 높아졌지만 개인들의 소비 지출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전히 견조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뭐 IT 업종이라든지 금융업, 월스트리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경제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산업군, 메인스트리트라고 미국에서는 보통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고용에 현재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미국 잡마켓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활용한 강제적인 경기 조정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3월에 빅스텝이 지금 등장할 가능성을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한 26% 정도의 확률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6% 정도의 빅스텝 확률이면 3월에는 빅스텝 확률이 크지 않다라고 해석이 적절하겠네요. 물론 뭐 한 달 동안의 어떤 그 물가 결과로 인해서 중장기 전망을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12월 대비해서 3배가 늘었다는 거, 이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 수치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와 금리로 인해서 조금 어지러운 그런 증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볼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AI라는 모멘텀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엔비디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적도 괜찮았고요. 계속해서 좀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후발주까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초율 상승폭이 높기는 높습니다. 지금 거의 60% 가까이 지금 엔비디아가 연초율로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만 하더라도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이제 3%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지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라는 현재 거대한 이제 테마하고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을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AI 테마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다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고 미국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하나 기업을 소개해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운드하운드 AI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그 종목이다라고 하면 항상 이 종목을 꼽을 정도로 사운드하운드 AI라는 기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챗GPT가 글로써 사람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형태의 이제 AI다라고 한다면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는 글이 아니라 음성인식 AI 기술을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방면에서는 독보적인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14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AI 기업들의 주가는 실제 실적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테마성에 가까운 반응이기 때문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요. 몇몇 이제 미국의 포브스라든지 잡지에 기부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AI 기업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같이 알려주셨다라는 것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사운드하운드 AI라는 종목이 있군요. 방금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익률이 한 달 동안 14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했다면 분명히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부분 네.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 법인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마지막으로 ETF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달에 AI ETF 상으로 좀 나타난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내일이 3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한국은 휴일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ETF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ETF들 월간 단위로 리밸런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아마 내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리밸런싱 결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으로 운용되는 ETF들, 인공지능 펀드 매니저다.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ETF들의 투자 성과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소에서 지금 한 8종류 정도의 AI 기반 ETF들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들의 과거 1년 성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라고 이제 지금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아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AIQ가 미국에 처음으로 상장된 인공지능 ETF예요. IBM 왓슨의 기술을 사용을 했고, 에이몬 같은 경우 저희 크래프트 기술을 사용을 했고, 두드라는 ETF는 메릴린 AI라는 기업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ETF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인공지능이 다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별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모든 AI 솔루션들이 챗GPT와 동일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 아닌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으로 투자되는 ETF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별 이제 인공지능 회사 혹은 ETF 투자 전략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시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접근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펀드 고르시는 것처럼 혹은 ETF 고르시는 것처럼 좀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ETF 너나 할 것 없이 최근 들어서 좀 무분별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충분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법인장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저희에게 좀 전략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오픈소스 진행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